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채널 와이어를 사용하는 두 번째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에 랩뷰 2016 버전에서 채널 와이어라고 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채널 와이어라고 하는 것은 병렬 루프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이런 병렬 루프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동기화 카테고리의 함수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관련된 함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참조번호 기반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로레벨 API를 여러 개를 호출해서 사용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널 와이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아주 코드가 심플하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채널 와이어와 같이 참조번호 기반이 아닌 어떤 구조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채널 와이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데이터 로깅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프로그램의 전체 소프트웨어 구조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번 채널 와이어에 대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 했었을 때와하고 동일하게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데이터 로깅하는 것을 멈추기 위한 스탑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깅을 시작하기 위한 스타트 버튼이 있겠습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루프는 이제 사용자의 이벤트를 처리하는 유저 이벤트 익스큐션 루프라고 해서 생산자 루프가 되겠고요. 하나는 이제 소비자 루프가 되어서 여기서 실제 기능을 수행하는 펑션 익스큐션 루프라고 해서 여기서 실제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사인 웨이브 데이터를 추가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병렬 루프 안에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에서 Q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Q를 사용하는 걸로는 어떤 그 소비자 루프 쪽에 상태를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Q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Q 얻기 함수를 이용하고, Q의 상태 같은 경우는 열거형 컨트롤을 사용을 하는데 타입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태는 init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타트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exit 상태 세 가지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Q 얻기 함수를 이용을 하고, Q 얻기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Q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을 관련된 상태로 정의를 해주시겠고요. 원소를 Q의 추가 함수를 이용해서 init 상태를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VI가 실행이 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이 아래쪽에서 init 상태가 가장 먼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init 상태에서 하는 건 뭐냐면 스탑 버튼에 대해서 활성화를 이제 비활성화 시켜서 스탑 버튼을 클릭 모드로 운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웨이브폼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리 버퍼를 초기화해 주기 위한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고요. 이벤트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스타트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 되냐면, 스타트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스탑에 대한 비활성화를 이네이블 시켜줘서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만약에 데이터가 표시가 돼 있었다 그러면은 이전 데이터를 초기화 해준 다음에 Q를 이용을 해서 원소를 Q의 함수 추가에 이용을 해서 스타트라고 하는 상태를 이 아래쪽 소비자 루프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스타트라고 하는 코드 부분이 이제 수행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제 채널 와이어를 사용하게 되겠는데요. 데이터 로깅하고 있는 루프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론트 패널을 디스플레이하는 루프 두 개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깅하는 데서는 심플하게 루프 반복 터미널 값에 나누기 10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인 웨이브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를 채널 와이어를 통해서 병렬 루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하겠고요. 그리고 이 프론트 패널 디스플레이 루프에서는 이 채널을 수신을 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병렬 루프는 스탑이라고 하는 값이 참이 됐을 때 정지가 되도록 운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두 개의 병렬 루프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프론트 패널 디스플레이 루프 같은 경우는 데이터 로깅 루프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은 다음에 동작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관련된 스타트라고 하는 케이스가 수행이 될 때는 데이터 로깅이 먼저 동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론트 패널 디스플레이 루프가 동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 패널 디스플레이 루프 같은 경우는 화일 루프를 운영하더라도 기다림 함수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채널 와이어도 내부적으로는 이제 인큐, 디큐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내주는 쪽에서 데이터를 채워주는 속도에 의해서 받는 쪽의 데이터를 다시 출력을 하는 속도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프론트 패널 디스플레이 쪽에는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시게 되면은 아주 손쉽게 로깅한 데이터를 프론트 패널에 디스플레이하는 그 기능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데이터 로깅하는 부분에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데이터를 표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 로깅을 다른 어떤 부분에 시간적인 소요가 없이 로깅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두 개의 루프를 별도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구조에서 스탑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때는 이 스탑이라고 하는 버튼을 그 이후에는 다시 클릭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활성화에 대해서 비활성화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X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VR을 종료할 텐데 그때 버림 물음표 값은 참이고 그 다음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참을 해주셔서 생산자 루프를 정지시키고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Q를 이용을 해서 exit라고 하는 원소를 인큐잉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 소비자 루프에서는 다시 디큐잉을 해서 exit에서 아래쪽 소비자 루프를 정지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탕화면에 미리 이전에 진행했었던 채널 와이어 사용하기라고 하는 실습 코드를 가져왔고요. 이 관련된 코드를 일단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02라고 하겠고요. 우선 이전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두 개의 루프가 있고 채널 와이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채널 와이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진행했었던 동영상 강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거냐면은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을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메인 VI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자 입력 컨트롤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에서 사용자 컨트롤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속성은 타입적인 속성을 주시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링 앤 열거형에서 열거형 실버를 하나 가져오시겠고 라벨은 스테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템 편집에서 아이템은 초기화 상태 이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가 있고 엑시트 종료 이렇게 세 가지 상태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겠고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저장하시면 관련된 바탕화면에 여기에서 제가 스테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VI를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들겠고 여기에서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을 보이게 한 상태에서 유저 이벤트 익스큐션 루프라고 하겠고요. 이 관련된 부분에 이벤트 구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이 VI를 선택하신 다음에 패널 닫기 물음표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고요. 버림 값은 참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코딩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도 참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의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우선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자, 센더 쪽의 그래프는 인디케이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지우겠고요. 그 다음에 자, 리시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자, 그래프라고 라벨을 바꾸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버튼을 정지 버튼이 있으니까 자, 불리언 카테고리에서 버튼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재생 버튼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이거를 자, 스타트라고 하겠고요.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스타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름을 자, 스탑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스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적 동작에 대해서 자, 여기서 보시면 기계적 동작을 전부 다 렛치로 하겠습니다. 렛치로 하시게 되면은 잠깐 동안 참을 유지했다가 다시 거짓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를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자, 여기에서 스탑에 대한 이벤트를 먼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스탑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하나 만들 텐데요. 이때는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고, 여기에서는 자, 스탑을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스탑 버튼을 클릭하면 안 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자, 비활성화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자, 디세이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을 운영하기 위해서 앞서 만들었던 스테이트라고 하는 자, 사용자 컨트롤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Q를 이용을 해서 생산자 루프에서 소비자 루프 쪽으로 이벤트를 전달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자, 동기화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Q 동작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Q 얻기 함수가 필요하고 마지막에는 Q를 해제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소를 Q에 추가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제거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로레벨 API를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겠고요. 라벨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우선 Q 얻기 함수를 먼저 이용을 해서 내가 Q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을 다음과 같이 선언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우선 첫 번째로는 원소를 Q에 추가 함수를 이용해서 init이라고 하는 상태를 자, 원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에라 클러스터와 그 다음에 Q의 참조 번호를 인가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원소를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와이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루프는 좀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탑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렛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도 깨진 와이어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코드는 이따가 사용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좀 옮기겠고요. 우선 현재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자, Q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아웃인 경우에는 에라 클러스터하고 Q의 참조번호를 바이패스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와이어는 가급적이면 수평으로 얼라인이 잘 맞도록 구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탑인 경우에 대해서도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Q의 참조번호는 바이패스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패널 닫기인 경우도 2개의 값을 다 바이패스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벤트 케이스에서 이 Q 참조번호를 이제 출력으로 내보내 주는 게 귀찮다 그러시면은 화일 루프 바깥쪽에서 Q의 참조번호를 돌려서 Q 해제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래쪽에도 하나의 루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프를 하나 좀 만들겠고요. 자,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 여기서는 펑션 execution 루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소를 Q에서 제거하는 이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라벨이 길기 때문에 라벨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자, 여기서 주석으로 원소를 Q에서 제거 함수가 되겠고요. 여기에 에라 클러스터와 그 다음에 Q 참조 번호를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위쪽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 값을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항상 두 가지 케이스만 만들어지는데, 자, 클릭을 하신 다음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겠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닛 상태에서는 어떤 동작을 해야 되냐면 초기화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닛은 다음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스탑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을 비활성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웨이브폼 차트에 대한 히스토리 버퍼를 초기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스탑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이 있는데요.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비활성화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여기서 자, 디세이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라 클러스터를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줘도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주도록 하겠고요. 아, 그리고 자, 이 부분 지우고 이 부분이 이닛 상태로 가야 되죠. 그래서 초기화 상태에서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초기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두 번째로는 이 웨이브폼 차트에 대한 히스토리 버퍼를 초기화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우선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상수를 만드셔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스타트 상태에서는 이제 관련된 이 루프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고요. 제가 서브 다이그램 라벨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자, 데이터 로깅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그래서 뭐 DAQ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DAQ를 통해서 데이터 로깅하는 부분을 이쪽에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은 자, 프론트 패널 디스플레이 하는 루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같은 경우는 기다림 함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채널 와이어를 위쪽으로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줄이겠고요. 자, 여기는 사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죠. 라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라벨을 왼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부분도 심플하게 루프 반복 터미널 아래쪽으로 배치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코드가 자,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자, 화일 루프를 이 관련된 스타트 케이스로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이 부분에서 아래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루프 사이즈를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이 스타트인 경우는 거짓을 해주셔야 되겠죠. 계속 동작을 해야 되겠고요. 자, 이닛인 경우도 거짓. 자, 근데 엑시트인 경우는 관련된 값이 참이 돼서 정지가 되도록 운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엑시트는 따로 뭐 하실 게 없고요. 스타트 됐고, 자, 이닛 됐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스타트하고 스탑인 경우에 이제 인큐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스탑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됐고, 패널 닫기 같은 경우도 패널 닫을 때 결국 이 엑시트 상태로 처리하도록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소를 Q에 추가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하고, 자, Q 참조 번호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원소를 Q에 추가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복사하신 다음에 exit라고 하는 값이 자, 인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패널 닫기, 자, 물음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exit 부분이 수행이 되게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자, 스탑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스탑은 됐고,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스타트 버튼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고요. 자, 스타트는 이제 관련된 케이스로 가져오시겠고, 여기서도 원소를 Q의 추가 함수를 자, 복사하시겠고요. 그런데 스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스탑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이네이블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초기화 부분의 코드를 그대로 카피하신 다음에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스탑 버튼은 이네이블 시켜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이전 데이터를 제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히스토리 버퍼를 초기화 시켜 주시면 되겠고, 자, 원소를 Q의 추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스타트라고 하는 원소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스타트라고 하는 원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필요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 닫겠고요.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이 이닛 상태가 자, 먼저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자, 웨이브폼 차트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스탑 버튼도 비활성화돼서 클릭을 해도 이벤트가 자,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사인 웨이브를 계속 로깅하면서 프론트 패널에서 자, 디스플레이 루프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표시를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스타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스탑 버튼을 이네이블 시켰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은 자, 멈추게 되죠. 근데 자, 스탑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비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관련된 버튼이 클릭이 되지 않고요. 근데 다시 스타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기존 데이터를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 스탑 버튼을 누르면 자, 정지가 되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X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패널 닫기 물음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다음과 같이 VI가 정지가 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랩뷰 2016 버전 이후부터 제공하고 있는 채널 와이어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로깅한 거를 이제 프론트 패널에 디스플레이 할 때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채널 와이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이런 구조를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에 적용하는 실습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